네, 안녕하세요. 최부길의 영접교실 영접 자격증 준비 팁입니다. 자, 이번에는 키호를 만들면 합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백비드를 내는 거죠. 저희도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비드를 내는 겁니다. 백비드를. 자, 우리가 용접 자격증 시험을 보면 검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시험편을 맞대기 용접을 해서 갖다가 감독관한테 갖다 주면 감독관이 외관 검사를 먼저 합니다. 표면 비드, 언더컷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버랩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자, 표면 비드를 확인하고 백비드를 확인합니다. 백비드 쪽에서는 백비드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백비드가 30mm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작 처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일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백비드를 내는 거죠. 자, 백비드가 안 나오면 무조건 외관에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굽힘 시험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표면에서 백비드가 안 나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작 처리하는 거고, 가끔은 감독관들이 학생한테 물어봐요. 백비드 안 나온 거 인정하시죠? 확인합니다. 그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정하고 이제 퇴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백비드가 30mm가 안 되고 뭐 한 20mm나 10mm 정도 있을 경우에는 외관이 통과가 될 거고요. 자, 외관이 통과가 되면 시험편을 잘라내서 굽힘 시험을 합니다. 한쪽은 표면 굽힘을 하고요. 한쪽은 이면 굽힘을 해서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굽힘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백비드를 내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가셔야겠죠? 실기시험을 봤는데, 우리 6013이라는 용접본 가지고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 잘 안 나오죠. 그래서 7016을 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백비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비드를 내는 겁니다. 자,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비드를 내는데, 백비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맞대기 용접을 했을 때 맞대기 용접을 해서 백비드가 나와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외관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자격증 발표 날을 기다려서 확인해 봤더니 떨어졌어요. 점수도 없고 오작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럴까? 백비드도 더 나오고 외관 통과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백비드를 내기는 냈는데 키홀을 만들어서 백비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작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용접 기능사 키홀을 만들면 자, 여기서 키홀을 만들면 합격. 자, 우리가 당연히 자격증 시험 보면 합격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지요. 연습하고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걸리고요. 어떤 분들은 한 1년에 4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4번째 돼서 붙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끔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전류값을 잘 못 맞췄나 봐. 전류값이 안 맞아가지고 부러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전류값도 데이터를 가지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자격증 준비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백비드를 내는데 키홀을 만들면서 백비드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키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모재 맞대기 용접한 요걸 여기 놔뒀는데 여기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키홀을 찾아보세요. 키홀. 키홀. 여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 열쇠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키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백을 낼 때 키홀을 만들면서 백비드를 내야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편 모재가 어떻게 되냐면 100mm입니다. 100mm. 그리고 실제로 용접하는 부분은 150mm를 용접을 해요. 여기서 요렇게가 150mm를 용접을 하는데 우리가 용접 기능사를 시험 볼 때는 3.2파이짜리 용접봉을 가지고 보통 용접을 하는데 75mm까지 용접을 했을 때 한 용접봉이 남는 게 5cm에선 7cm 정도 나올 거예요. 키홀을 만들고 백비드를 확실하게 만들었을 때 한 5에서 7cm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까지 용접한 거를 보면은 내가 스타트를 해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모재,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키홀을 만들면서 용접을 할 거예요. 자, 옆에 하나 따다닥 머무르면 여기가 뚫리겠죠. 확실하게 뚫려야 됩니다. 여기 키홀처럼 확실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자, 따다다닥 머물러 하나 둘 셋 여기가 뚫어주면서 용접을 해요. 1차 백을 만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전류값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키홀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용접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확실하게 내가 키홀을 만들면서 용접을 해서 백비드를 만들었고요. 자, 75mm 두 번째 거는 마음이 조금 바빠져서 용접을 했는데 백비드를 내는데 키홀이 잘 안 보였습니다. 좀 마음이 바빴어요. 가다 보니까 용접을 하는데 양쪽에 충분히 머물러서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냥 용접을 했어요. 바쁘게. 용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백비드를 보니까 여기도 백비드가 나왔어요. 오케이. 다행이다. 연결해서 조금 버벅대다가 한 1cm 정도 백비드가 안 나오고 나머지는 완전하게 백비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찝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 밑에 거 용접할 때는 키홀을 확실하게 보면서 용접을 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좀 바빠지다 보니까 키홀을 만들지 않고 용접을 했어요. 자, 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여기 중간까지는 키홀을 만들어서 용접을 했고 위쪽은 키홀을 만들어지는 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키홀이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좀 바빠서, 마음이 바쁘니까. 자, 볼게요. 얘를 뒤집었습니다. 모재를 뒤집어서 뒤집으면은 이 뒷면입니다. 여기 앞면이고요. 백비드 쪽인데 백비드 쪽을 돌려서 자, 여기까지는 키홀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키홀이 없고 여기는 키홀을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모재를 뒤집어서 그라인더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그라인더 가지고 볼게요. 그라인더를 가지고 뒤집어서 그라인더를 싹 갈았습니다. 열심히 면을 갈았어요. 열심히 갈아봤더니 라인이 키홀이 만들어지면서 라인이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뒷면을 그라인더로 싹 갈아봤더니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나중에 요렇게 잘라낼 거예요. 시험편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굽힘 시험을 할 거고요. 자, 위에 거를 다시 한번 그라인더로 작업을 했습니다. 위쪽은 아까 말씀드렸죠. 키호를 만들지 않고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딱 갈아봤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갈았는데, 네, 열심히 갈았는데, 갈아봤더니, 아까 키호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여기 있는 라인, 사실 루트 간격이지요. 루트 간격인데, 뚫어줘야 되거든요. 뚫어주면서 용접을 하면 키홀이 만들어지면서 용접을 하고, 그래서 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라인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굽힘 시험을 하면 부러지지 않겠죠. 그런데 위쪽은 지금 이 라인이 제대로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인더 가지고 열심히 갈았어요. 자, 그라인더 갖고 열심히 갈아도 나중에 보니까 이 라인이 희미하게 살아있습니다. 희미하게 라인이 살아있다는 건 나중에 요렇게 굽힘 시험을 했을 때, 굽힘 시험을 하면은 이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100% 부러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아니면은 산업기사를 준비할 때 맞대기 용접을 할 때는 모두 다 키홀을 만들어서 용접을 해야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접기능사 키홀을 만들면 자격증 합격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접 연습을 할 때 보면은 자세마다 또 전류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루트 면을 주는 것, 그 루트 간격을 주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류값을 찾아서 용접을 하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키홀을 만들면서 용접을 해야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용접기능사에서 키홀을 만들면 합격한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검사에서는 표면검사, 그렇죠? 외관검사에서는 표면비드 그리고 백비드를 확인합니다. 근데 이 백비드는 얼만큼 30mm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키홀을 만들든 안 만들든지 간에 백비드가 30mm 이상 되면 무조건 오작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완벽하게 쏘면 좋지만 백비드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좀 덜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여기까지 용접을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죠? 용접봉이 한 개, 그렇죠? 두 개, 두 번째 시작하면서 조금 버벅버벅 돼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키홀을 만들어서 백비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30mm 이상 나오지 않으면 오작 처리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백비드는 반드시 키홀을 만들어서 용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용접하면서 용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아크 길이를 짧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백비드를 낸다면 키홀을 일정하게 만들어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끌고 가면서 키홀을 만들면서 가다가 좀 급하게 용접을 해서 빨리 올라가면은요. 그러면 요쪽은 여기까지는 백비드 키홀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요. 요 부분 요 좀 백비드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키홀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백비드 30mm 이상 돼버리면은 안 나와버리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맞대기 용접을 할 거다. 자격증 시험에서 맞대기 시험을 볼 때는 굽힘 시험을 해서 부러지는지 부러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키홀 이런 단어 키홀을 만들어야지. 확실하게 키홀을 만들면 절대로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이 나와야 되지만 그 백이
키어를 만들어서 백이 나왔을 때 완벽한, 완전한 용입이 되겠죠. 그래서 용접에서는 맞대기 할 때 효율이 몇 %라 그러면 100%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라는 것은 키어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백이 나왔다라는 거죠. 당연히 백비드가 나오는 정도도 비슷해야겠죠. 만약에 백비드가 판 두께의 2분의 1 이상 됐을 경우에는 용락으로 보는 겁니다. 백비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T 용접을 했어요. 근데 백비드가 3mm 이상 나왔어요. 백비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작 처리합니다. 오작. 만약에 표면 비드가 비드 하이트지요. 비드 하이트가 3mm 이상 나왔어요. 이것도 오작 처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용접을 하고요. 또 용접을 했어요. 근데 요 백비드의 깊이가 3mm 이상 나오면 안 되고, 요 높이요. 비드 하이트도 마찬가지예요. 3mm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백비드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류값이 조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T일 때 수직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백비드를요 87A 정도로 갈 겁니다. 자, 수직은요, 수평은요 어떻게 되냐면 91A 정도 할 거고요. 자, 아래 보기는요, 아래 보기는 보통 85A 정도에서 하면, 자, 6T 수직 87에서 했을 때 백비드가 확실히 나오고 용접봉 요 75mm까지 딱 용접을 했을 때 남아있는 용접봉이 5에서 7cm 정도 되면 다 버리고 새 용접봉을 가지고 다시 나머지를 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용접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백비드를 내야 되는데 그 백비드는 키홀을 만들어서 백비드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적인 걸 가지고 용접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고요. 시간도 투자하셔야 되고요. 돈도 좀 투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